석유는 현대에 없어서는 안 되는 자원입니다. ESG 경영, 탄소 중립 등으로 석유와 같은 화석 자원을 사용하지 않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인류는 석유 없이는 문명을 보존할 수 없는 실정이죠. 그래서 석유는 세계적으로 고가에 거래되며 검은 황금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고로 석유 매장량이 많은 나라에는 부유함이 따라오게 됩니다. 그런 나라 중에서도 멕시코만은 그야말로 빨대만 꽂아도 석유가 나온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엄청난 유전지대인데요. 오늘은 멕시코만의 북동부에 위치한 유진섬을 시작으로 하는 꽤나 논리적이고 신빙성 있는 음모론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진섬의 삼삼공강부에서 처음 석유가 발견된 것은 1973년이었습니다. 당시 펜지에너지사가 이 유진섬을 운영하며 석유 개발을 시작하게 되죠. 삼삼공강부는 하루 15.000배럴의 석유를 생산하는 황금 같은 땅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하지만 근 20년 동안 석유를 뽑아내니 점점 석유 매장량이 감소한 탓인지 15,000배럴의 석유 생산량은 하루 4,000배럴으로 감소했습니다. 펜지에너지사도 슬슬 사업을 접고 떠나려던 그때 삼삼공강부에서는 기이한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바로 급격하게 원유의 생산량이 증가한 것. 펜지에너지사가 분석한 결과 그 원인은 지하 매장량이 늘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새롭게 예상되는 매장량은 무려 6천만 배럴에서 4억 배럴까지의 엄청난 상승. 하지만 석유랑 그리 쉽게 생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석유가 동식물의 유해가 오랜 기간 퇴적되어야 생산되는 것으로 알고 있죠. 그래서 자연적으로 매장량이 갑자기 증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펜지에너지사는 이 대박의 원인을 알아보기 위해 세계에서 네로라는 전문가와 과학기술을 모두 동원합니다. 여기서 밝혀지는 330 광구 원유의 비밀. 첫째, 330 광구의 새로운 원유는 기존의 원유와 전혀 다른 지질학적 연대를 가졌다. 즉, 새로운 원유는 기존 330 광구의 위치가 아닌 전혀 새로운 곳에서 유입된 것이라는 뜻. 둘째, 이 새로운 원유는 기존 원유보다 훨씬 온도가 높아 펄펄 끓고 있었다. 4D 입체 스캐너로 조사한 결과 이 원유는 멘틀에 가까운 아주 깊은 곳에서 역류하여 유입되고 있었던 사실이 밝혀집니다. 새로운 원유의 원인이 밝혀짐과 동시에 세계에는 큰 미스터리가 생겨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석유가 있으면 안 되는 곳에서 석유가 나온다는 것. 우리는 동식물의 퇴적으로 인해 석유가 생성된다고 알고 있죠. 그 말은 즉 석유는 동식물의 사체가 퇴적될 수 있는 지층에서만 형성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330 광구의 원유는 훨씬 더 깊은 멘틀에 가까운 지층에서 흘러나오며 기존의 상식과 대비되는 현상이 벌어지고 만 것입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 그래서 과학계는 새로운 답을 내놓습니다. 그것은 바로 석유 무기물 기원설. 석유 무기물 기원설이란 석유가 동식물과 같은 유기질이 아닌 멘틀과 지구 핵 사이의 고온과 고압 환경에서 자연 발생하는 물질이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석유는 끊임없이 재생산되는 무한한 에너지라는 뜻. 이 설이 학계에 나오자 많은 학자들이 비판을 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논리의 비하. 무책임한 주장을 하지 말라. 많은 비판이 있었지만 무기물 기원설을 주장한 학자들은 자신들의 주장의 근거를 찾아내기 시작했죠. 그들이 제시한 증거는 의외로 나사에서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나사 홈페이지에는 탐사선 카시니가 2005년에 밝혀낸 위성 타이탄에 대한 정보가 있는데요. 타이탄은 토성의 위성으로 영하 180도의 극한의 환경입니다. 카시니가 타이탄에 도착했을 때 카시니는 정말 의외의 물질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메탄. 타이탄의 대기에서 엄청난 양의 메탄이 발견됩니다. 심지어 메탄강, 메탄호수, 메탄비까지 내리는 것을 확인. 즉 타이탄은 메탄 덩어리 행성이라는 말. 그런데 메탄이라는 이 물질, 영하 180도의 타이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것일까요? 메탄은 보통 석유와 같이 생성되는 물질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석유는 유기물, 즉 생명체의 부패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메탄도 늪이나 습지, 흙 속에서 유기물의 부패와 발효에 의하여 생긴다는 사전의 설명도 쉽게 찾아볼 수 있죠. 생명체가 살 수 없는 극한의 환경인 타이탄에서 메탄이 발견된다는 것. 어쩌면 타이탄의 지층 아래에는 엄청난 양의 석유가 잠들어 있을지도 모르는 일인 거죠. 이는 생명체 없이도 석유가 생길 수 있다는 석유 무기물 기원설을 지지하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생명체가 석유가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석유 무기물 기원설의 학자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석유 생산 위기설은 산유국과 석유회사, 글로벌 석유 재벌 등이 만든 카르텔이 만든 쇼이다. 산유국들의 원유 매장량에 대한 표가 있습니다.
위표를 보면 1980년 이후로 꾸준히 원유 매장량이 늘어나는 것을 알 수 있죠. 석유는 유한한데 왜 매장량은 꾸준히 늘어나는 것일까요? 첫 번째 이유는 과학기술의 발달입니다. 과학기술이 발달하며 기존의 매장량보다 더 많은 매장량을 찾을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런데 과학기술의 발달이라기에는 조금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1980년대에는 석유의 가채연수가 40년, 즉 석유가 앞으로 40년 안에 모두 채굴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2022년에도 석유는 전 세계에서 사용되고 있죠. 1980년에 예상 가채연수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석유는 아직 활발히 사용되고 있습니다. 2012년에 새롭게 발표된 가채연수, 바로 40년. 석유의 가채연수가 변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위표는 석유 소비량 상위 5개의 국가의 소비량 그래프입니다. 구소련 연방이 해체되어 소비량이 줄어든 것 빼고는 석유 소비량이 모두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죠. 우리나라도 1960년대보다 지금 훨씬 많은 석유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시간이 흐르며 전 세계는 과거보다 몇 배나 많은 석유를 사용하는 것이 당연한 일. 석유를 과거보다 몇 배나 많이 사용한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 없는 사실. 그렇다면 늘어나는 소비량을 유한한 석유의 공급량이 따라가기 힘들겠죠? 그렇지만 근 50년간 석유의 공급량이 소비량보다 부족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과거부터 석유의 공급은 항상 소비보다 조금 많은 양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이 아무리 발달했다지만 배로 늘어나는 석유 사용량을 항상 충족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970년대 이후에는 새로운 유전이 거의 발견되지도 않았는데 말이죠. 경제학을 조금이라도 공부한 적이 있는 분이라면 가격과 공급 수요의 관계를 알고 있을 겁니다. 가격은 공급량이 부족할 때 수요가 많다면 상승하게 됩니다. 반대로 공급량이 충분하고 공급량과 수요량이 계속 일정하다면 물가 상승만큼의 상승분만 보이는 것이 정상이죠. 하지만 석유의 경우 역사상 공급량이 부족하지 않았음에도 물가 상승과 생산 비용 상승을 감안하더라도 너무나도 올라버렸습니다. 석유 무기물 기원설의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석유는 부족한 자원이 아니다. 하지만 매스컴에서는 석유가 부족하다고 광고를 하고 석유의 가격은 경제학의 원칙을 무시하며 올라갔다. 즉, 어떤 집단이 석유가 한정된 에너지라는 연구를 발표하고 자연스럽게 사람들은 석유의 물가 상승을 받아들이게 되었다. 이런 음모론이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330광부에서 발견된 멘틀에서 올라온 정체불명의 석유. 그것이 세상에 밝혀지자 몇몇의 사람들은 석유에 대한 깊은 의구심을 가지게 됐습니다. 음모론 치고는 꽤나 신빙성 있는 주장.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소름돋였습니다.